됐어? 추워. 춥다. 응? 그냥 이렇게 찍는다. 다큐멘터리라고 갑자기? 그죠?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안 나와. 되게 대빵이 이따만게 나죠,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지 마. 자, CNOR 썰을 좀 풀어주시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시험 쉬웠어요? 어땠어요? 시험은 내가 3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좀 내가 너무 얕잡아 보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어렵다 이거보다는 내가 영어를 해석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감이 컸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게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이 아니라 너무 막 상황을 주거나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리고 문제 자체가 3줄 이상이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 설명이 장황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 3년을 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와서, 아니 처음에 미국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미국 병원에 취직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그 시험을 준비를 했으니 그때는 완전 미국 병원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시스템도 전혀 컨셉이 없는 상황에서 뭣도 모르고 시험을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면서 중간에 병원도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3년 내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중간중간 이제 몇 번 떨어져 가며 이제 지금은 병원도 좀 안정을 잡고 해서 공부도 좀 몇 번의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 공부도 좀 빡세게 더 하고. 한국 수술방이랑 시스템이 아예 틀린가? 그렇게 뭐 계속 뭐 떨어질 정도. 몇 번 봤어 근데 시험을? 그걸 말해야 되나? 오케이. 몇 번 봤다가 치고. 그건 나 말 안 할래. 한국에서 수술방에서 그 경력은 굉장히 꽤 됐잖아.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그치. 왜냐면 한국에서는 당직 시간까지 합치면 주말 당직이 막 48시간씩 들어간 주가 있으니까 100시간을 넘게 일하는 주도 많았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데. 그거 불법 아니야? 그렇게 오래 일하면? 한국에선 그런가? 아니지, 불법이 아니라고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 사인을 하고 들어가지. 입사할 때 그 연봉 계약하는 거랑 그 따로 엑스트라 페이퍼를 따로 또 줘. 나는 너를 마구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나는 자발적으로 계속 100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 아이, 걸리지 않게. 나는 노 프라브럼이다. 나는 이거에 너의 그 노예 계약에 동의하겠다. 근데 내가 일했던 병원이 큰 병원은 아니었잖아. 굉장히 작은 병원이었는데도 어쨌든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 병원이었어서. 트라우마 있는 정도면은 꽤 그래도 아주 작은 병원은 아니잖아. 아니야, 우리 병원, 왜냐면 우리 병원이 양쪽에 대학병원 가운데 낑겨가지고 돈은 안 되고 위급한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 조그만 병원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래서 나는 많이 배웠지.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게 많이 도움이 됐지. 미국 와서도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수술 프로시저나 쓰는 기구나 이런 거는 기본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제일 힘들었던 게 문화 차이. 그러니까 그 문화가 막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은 막 무조건 빨리빨리 막 뛰어댕기고 막, 그때는 간호사 하나가 방 2개씩 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절대 뭐 정말 초응급이 아닌 이상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고 다 차근차근 프로시저대로. 그 처음에는 그게 되게 무서워. 처음엔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 뛰지 마. 뛰지 말래. 나는 한국에서 늘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여기 수술방에서? 여기 수술방에서는 뛰지 말래. 내가 아니 빨리 갖다 달라면 빨리 뛰어서 갖고 와야지 그랬는데 뛰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빨리 막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그게 여기서는 되게 위험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더라고. 근데 그거를 고치는데 좀 걸렸지. 근데 문화랑 시험이랑 그러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어, 이거는 이번 시험보다는 엔클렉스랑 더 관련 있는 건데, 그 내 역할 바운더리 내에서의 역할의 경계선이 한국에서는 약간 모호할 때가 많아. 모든 일을 다 간호사 보고 하라 그래. 책임질 사람 없으면 다 간호사야. 근데 여기는 정말 딱 간호사 일을 벗어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경계선을 찾고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힘들고, 우선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한국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직설적이잖아.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딱 1+1은 2, 딱 이런 답들이 많은데, 여기는 내가 너한테 사탕을 10개 줬는데 누가 8개를 뺏어 먹었고 누가 또 다시 3개를 줬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간호사로서의 범주 안에서 내 책임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답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내 고정관념하고 싸웠지. 내 고정관념하고 시험 문제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배우고,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오히려 처음 와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좀 병원 돌아가는 거 알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알고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그게 있으면 뭐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 평균으로 1년에 한 2,000불 정도 더 주거든? 근데 모르겠어. 그게 그렇게 되게 작지 않은 돈이지만 텍스 떼고 나처럼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 체크 하나당 100불이 채 안 꽂힌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돈으로서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가 싶은 마음은 좀 있는데, 근데 좋은 건 그거야. 그 뭐라 하지? 약간 확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일을 하는 게 시험을해서 이런 기준으로 이게 맞다고 했어. 왜냐면 걔네들은 다 리서치를 한 결과,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고 그 스탠다드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는 이게 확실히 맞는 거야, 이건 이게 맞아,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3년 동안 맘고생한 걸 생각하면 굳이? 당장? 한국에서 같은 수술방에 경험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책만 보고 공부해서는 그래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거야, 그럼? 그치. 한국 경험만으로 책만 갖고 공부하면은, 뭘 한국 사람들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나처럼 약간 이렇게 공부 이론적인 거보다 실기 위주의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어. 교재는 뭘 썼어? 교재는 I mean, we can go. I don't know if you want to go over. 내 생각엔 내가 뉴욕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교재를 봤다고 생각해. 이거 여러 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어떤 교재가 제일 처음부터 이걸 했으면 차라리 나을 걸 뭐 그런 게 있나? 그때는 내가 뭐 이거를 강의까지 들어야 돼 싶은 마음이고, 그 강의비가 250불이 넘어서 그거를 이제 환불해 주는 걸 모르고 병원에서, 그때는 그게 뭘 200불이나 주면서까지 시험 준비를 해 이랬는데, 그 젠더라고 제일 유명한 선생님 하나 있어. 그 선생님 강의가 확실히 도움이 진짜 됐던 것 같아, 마지막에는. 왜냐면 그 선생님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시험을 보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 이제 이게 어떻게 간호사 20명 이상이 모이면
한 강의 그 스케줄 잡아줘.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코비드 터지 바로 전에 1월 말에 그걸 들었잖아. 2월 말인가 1월 말인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지금 12월에 시험 준비하겠다고 11월에 다시 인터넷 강의를 열어주는 걸 듣는데 한 8개월 만에 그 강의 자료도 PPT도 계속 바뀌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내용도 그 PPT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그러니까 매년 6월마다 CCI에서 그 계속 시험 문제도 25% 바꾸고 그 교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계속 시험을 보시고 하시면서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니까 이게 확실히 믿음이 가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2번 더 들을 수 있게 오픈을 해줘.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똑같은 강의를. 아무리 물론 그 선생님이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도 있고 강의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다 100% 흡수할 수가 없잖아. 심지어 한국말로 해도 그거를 더구나 그게 이틀 동안 하는 강의인데 8시간씩 이틀 동안 어떻게 사람이 계속 포커싱을 하고 그걸 다 기억하냐고. 근데 그거를 강의를 한 번 듣고 나면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2번 더 기회를 줘. 그래서 3번 오픈을 하면 2달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 그 강의를. 그래서 더군다나 또 세컨 랭귀지고 영어니까 이해하기가 더 힘든데 그걸로 계속 나는 정말 딱 3번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아줌마가 이 얘기하는 거구나. 아, 저게 저거였구나. 내가 헷갈렸던 부분에 대한 약간 뭐라지? 희뿌연하게 헷갈렸던 게 딱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설프게 이상한 교재 자꾸만 사지 말고 그냥 그 언니가 좀 비싸더라도 그 언니 거 사서 듣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나름 문제은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책들은 이미 발간된 지 몇 년이 된 책들이야. 그래서 그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는 답을 이렇게 했는데 저 문제 중에서는 답을 저렇게 하니까 내가 막 흔들리는 거야. 너무 내가 이게 뭐가 진짜지? 하는데 누구도 나한테 그걸 이게 답이다라고 해주는 게 없으니까. 혹시 뭐 팔레시가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나도 문제를 거의 1500개 가까이 풀어봤지만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여러 번 파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여러 번 판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젠다즈마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아, 문제를 파는 게 아니라 강의 자체를 계속 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강의 3번 이해될 때까지? 들었다는 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집중해가지고 3번을 들은 게 아니라 하루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PPT 보면서 강의 보면서 노트 필기할 거 하고 한 번 좀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다음날 출퇴근할 때 라디오 대신 아줌마 강의 틀어놓고 그냥 다니는 거야.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막 100% 포커스해서 듣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하다 보면은 흘려 들어가면서 이거 나 어제 들었던 거다. 나 이거 어제 들었던 거다. 이러면서 조금 더 약간 각인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한 달? 준비도 오래 안 했잖아. 나 이번에 시험 준비도 딱 4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딱 한 달 하고 나니까 약간 이번엔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쭉 다 봐야 되는 책은 있지 않아? 그 아줌마가 그 기본 교재를 줘. PPT 교재를. 근데 PPT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PPT를 봐도 이해를 하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차피 그 교과서처럼 막 주저리 있으면 어차피 거기서 중요한 것만 요점 정리해서 공부할 건데 그걸 어차피 강의로 선생님이 설명은 다 해주고 난 굳이 그런 기본적인 그 교과서 같은 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그 내가 CCI 책도 봤잖아. CCI 책은 그렇게 처음에 다 설명이 구구절절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10개 구구절절 문제 20개 연습 문제 20개 뭐 이렇게 책이 돼 있는데 1번은 CCI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개정됐는데 이 전에 개정판은 답이 틀린 게 있어. 심지어 CCI 책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게 왜 틀리지? 난 CCI를 100% 믿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3년 지나서 다시 풀어보니까 뭐야 이거 틀렸잖아. 딱 이게 내가 딱 확신이 서더라고. 그러니까 공식 교재인데도 틀린 문제가 있다고? 답이 틀리다고? 젠다 아줌마 강의는 이메일을 보내면 24시간 그
온라인이 돼 있어서 그 답을 따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면 정말 거의 10분 안에 계속 답장이 오는 것 같아. 그 정도야? 거의 실시간이야. 그래서 나는 몇 번 보냈었어 이메일. 오. 2번, 3번 보냈는데 그때마다 답이 진짜 바로바로 와. 그래가지고 거의 카톡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영어로 써야 되고 이메일을 보내야 하고 하지만 그 좀 더 약간 편하게 스스럼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용이 있어. 그 온라인으로 강의 뭐 결제를 하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거야? 온라인 지금은 할 수 있어. 어. 근데 그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준 사람들한테만 오픈을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당연히 들을 수 있어. 내가 한국에서 알기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거 사인업하고 시험 볼 수 있겠네. 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볼 수 있냐고. 볼 수는 있어. 한국에 어. 있는 경력도 인정해주고 그 실제로 지금 임상에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취업을 미국으로 하시려는 뭐 쌤들이나 수술방에 있으신 분들 그거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와서? 그치, 처음에 입사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그런 경력과 자격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여기는 신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니까 그게 먼저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는 무조건 물론 플러스는 되지만 포커스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근데 도움은 될 거야 분명히. 근데 걔네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1200시 미니멈 1200시간 그리고 기준이 2400시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필드에 있어야 하고 당연히 뭐 가까운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거를 3개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험을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치르는 나라도 있어. 그걸 인정해주고 미국처럼. 근데 한국은 아직 이 시스템을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늘 일하면서 맛집 가도 전문 간호사가 있고 중환자실도 전문 간호사가 있는데 수술실만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되게 그게 조금 왜 우리만 그런 시스템이 없지?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 아따 길 가니까 갑자기 시끄럽네.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저 호수 안으로 돌았구나. 음. 그래서 차 소리가 지금 유독 크게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나도 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 왜냐면 다른 과는 스페셜라이즈 된 그런 서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수술실만 없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물론 한국에서 말하는 전문 간호사는 막 2년씩 대학원을 가서 학위를 받는 개념이지만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수술실에서 일할 때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에도. 물론 한국에서 들어온 시스템이 거의 다 미국에서 들어간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오래되기도 했고 또 한국 나름대로의 또 문화대로 또 이게 적응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CNOR 들어간다고 그게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질까? 그럼 한국 병원들이 아니 지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통째로 누가 그냥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난 불가능하다 보는데. 그건 정말 긴 과제야. 한국의 그 문화의 문제는 정말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제고 나는 그게 세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대들이 그 전 세대 걸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그래서 아직 나는 내가 벌써 한국에서 임상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나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신규 간호사들이 해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나는 이게 10년 지나면 사람들이 좀 깨어서 이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개뿔이야. 정말 개뿔이야. 참 문제가 커. 근데 그게 정말 딱 많이도 아니고 한두 사람만 중간에서 힘 있는 사람이 끊어주면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그 분위기가 워낙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두 사람이 용기 내서 딱 끊는 게 잘 안 되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선배님들이 좀 위에 있는 선배님이 그거를 애초에 좀 많이 잘라주셨고,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선배님들도 막 누구를 괴롭히고 막 혼내서 막 눈물을 쏙 빼고 이럴 정도의 선생님들의 캐릭터가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야 그나마 지금 되게 잘 지내고 나는 정말 태움 없이 잘 버텼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선생님들하고 연락 잘하고 아직도 되게 고맙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선배들도 있었어 사실. 근데 그 선배들은 나는 오래 겪지 않았지. 그 선배들은 다행히. 근데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선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누가 한 명만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면, 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번만 저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완전 단절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그 여기는 태우는 건 없어. 그냥 캐릭터 싸움이지. 여기는 내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막 할머니 뻘이야. 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다 60세가 넘으시고 이런데 이름 부르고 서로가 일하는 파트가 다르면 존중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지 막 괴롭히려고 막, 이거는 정말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근데 그건 나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어 여기는 정말로. 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자기네들이 더 아니까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니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친절하니까 나도 좀 잘해주고 친절해야지. 이게 서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아 분위기가. 근데 여기도 당연히 막 뿔이 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고슴도치처럼 괜히 와가지고 띡띡거리고, 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굳이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진짜.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한국의 태움 문화는 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정말 아니야. 태우는 애들 태워버려 그냥 확. 근데 그거 알지? 시집살이 당했던 며느리들이 진짜 더 무서운 시어머니 되는 거. 그거 똑같은 거 같아. 간호사들도 그래. 자기네들이 엄청 당했잖아? 그러면 똑같이 하더라. 더 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환경이, 우리가 뭐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고 극단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한다지만,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라도 편하게 일하게 해주면 안 되나? 긴장할 땐 긴장하더라도 위급 상황에서야 뭐.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도 있고 다 같이 협조하는 상황이지. 그걸 막 간호사한테 죽일 사람을 살려내라,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으면은 백업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서를 겁나 욕할 거야. 그 바쁘고 사람 없는데 누가 백업을 해주냐, 바빠 죽겠다, 나만 일하기도 바쁘다. 워낙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국은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시작하면 너무 넓은 데까지 가버려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지식이 방대하지 않아서 모르겠어. 근데 안타까워. 의료 인력을 많은데 그런 문화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것도 퇴사하거나 있고, 그냥 일부러? 그것도 있고, 너도 알다시피 돈이라도 많이 주면 참고 가지. 근데 돈도 쥐똥만큼 줘. 근데 태워. 근데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간호사 무시해. 그리고 무슨 일만 새로 해야 되면 다 간호사 보고 하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그리고 환자들은 어때? 환자들은 뭐 어때요? 환자들은 환자지. 환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아니 환자들의 그 뭐랄까 하도 그 진상짓 하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우선 수술실은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주무십니다. 그게 내가 그치, 환자하고 그치.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일반 다른 간호사분들보다는 극도로 낮지. 내가 환자와 대화할 일은. 수술방에서 환자랑 대화하면 이상하지. 그 약간 공포 영화 아니야? 그걸 약간
그냥 이게 마취 국소 마취에서 하는 수술 정도면 수술방까지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외래 수술실에서 작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굳이 수술방까지 들어와서 환자를 깨워가지고 안 그런 수술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1대1로 붙어서 이제 케어를 하지. 환자를 깨워놓고 해야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수술은 거의 10%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거는 보통 마취과 간호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과 간호사들이 많이 하고,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한국에 있는 쌤들 여기서 일하면은 다 좋을 것 같아. 실력들은 다 있잖아. 그지? 미국에서 한국 간호사들을 되게 좋아해. 일을 엄청 잘해. 그리고 엄청 빨라. 그리고 불평불만도 별로 안 해. 근데 이제 영어가 뭐 영어 요즘 기본은 하니까 뭐. 근데 이제 악센트나 물론 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나를 가장 밑으로 봤을 때 자기가 하면은 남들도 다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도 내가 발음이 안 좋고 영어를 잘 모르고 퍼펙트하게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기죽고 미안하고 맨날 쏘리 땡큐만 했는데, 나도 이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많이 트레이닝을 시켰지만, 아니 니들이 퍼스트 랭귀지고 니들이 잘하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같이 일을 해야지, 협조를 해서 해야지. 왜 못 알아듣고 날 약간 이런 뻔뻔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도움이 돼. 내가 막 기죽어서 말 못하고 막 웅얼웅얼거리고 그러면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조차도 그들이 못 알아듣게 되니까, 내가 기죽어가지고 웅얼웅얼. 안 그래도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우리는. 다 못하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크게, 물론 아직도 나도 그게 100% 되진 않지만 깨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이제 Excuse me? 그때는 이제 왜 못 알아듣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는. 그리고 이게 같이 일하는 거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 거의 팀으로 일을 해야지 환자를 보는 거지. 환자를 나 혼자 내가 100% 다 전담해서 보는 건 아니니까. 물론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하면 굳이 그렇게 막 분위기 안 좋아 가면서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안 그래도 돼. 그리고 안 그러는 게 환자의 안전에도 훨씬 좋고, 서로 편하게 서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일을 하면 안정감 있게 일을 해야 환자한테도 안정감 있게 서비스가 나가지. 막 내가 막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 있고 막 이빨이 열받아 있는데 환자한테,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환자한테는 막 나이스하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 근데 이건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극도로 사람을 몰아놓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주의야. 그거 아니어도 위험 상황인 거 다 알고 다 긴장하고 일하는데 굳이 사람이 사람한테 보너스로 더 막 스트레스를 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건 뭐 무조건 뭐 물론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환경이 다 그렇겠지만. 여기서 일하려면은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응? 어디 미국 병원에서? 나처럼. 근데 방법은 진짜 많은 것 같아. 진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미국 오는 루트나 계기나 뭐 다 다른데 제일 많은 건 그래도 에이전시 끼고 들어오는 게 제일 많지. 왜냐면 우선 신분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는데, 전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조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무슨 정치? 예를 들면 트럼프처럼 이민자들을 굉장히 아. 막고 이런 이민 상황에서는 정책. 이민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스트릭한 대통령이 있는 미치면은 간호사들을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확 줄어. 그래서 원래 이게 막 3년 안에 되던 것도 7년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마음고생하는 거야. 계속 기다리면서. 그럼 다음에는 윤 변호사를 한번 데려다 놓고 어. 썰을 좀 풀어볼까? 나 진짜 나 이민에 그거 대한? 하고 싶었어. 오케이.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손이 시려워. 오케이. 땡큐. 저 잠깐만. 이제 잘 노네. 얼음을 깨고 놓는다. 어우 신났어요. 어우 슬라이딩. 슬라이딩. 얘네도 얼음 좋은가 봐. 안 춥네.
신났네, 신났어. 어? 저 머리 초록색